사이클로알케인 얘기를 잠시 해보면, 자 여러분, 요거 많이 봤던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메틸 사이클로알케인, 사이클로헥세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1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얘는 액시얼에 붙어 있고, 자 플립플랩을 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코토리얼로 위치를 바꾸죠? 그럼 당연히 뭐 어디가 더 안정합니까? 이쪽이 훨씬 더 안정하죠. 이건 뭐 유기화학 원에서 너무너무 완전 생기초니까 이건 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 메틸사이클로헥세인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비율은 이렇게 5대 95 정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한 만큼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놀랍게도 이 이코토리얼과 액시얼의 안정성이 때론 구조적 특징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요거.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글루코파이레노우즈란 말이 나오는데,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 챕터에서 한동안 배워왔던 바로 이 베타디 글리코파이레노우즈와 알파디 글루코파이레노우즈,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다이아스테레오모이자, 뭐 에피모이자, 아노모라고 했죠. 이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요 1번 요 자리에 이 OH가 이코토리얼에 있느냐, OH가 액시얼에 있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 둘이가 아노모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코토리얼과 액시얼을 비교하면 입체저항 문제 때문에 어디가 더 안정하고 어디가 더 불리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액시얼이 더 불리하고 이코토리얼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코토리얼로 존재하는 비율이 당연히 더 많고요. 보시다시피 액시얼로 존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해요? 확실히 이쪽이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치환기가 이코토리얼을 배치하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 논리와 사실은 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자는 얘기죠. 숫자. 자, 여기에 있는 메틸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이게 메틸 그룹이기만 해도 보시다시피 메틸 그룹이라고 하면 사실은 치환기 중에서도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고 입체장이 아주 심각하게 크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존재 비율이 5%, 95%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루코파이레노우즈에서는 보시다시피 불리한 액시얼이 37.5%, 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결론적으로 더 안정한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보통에서 나타나는 그 불안정성보다 그 불안정성이 작아졌다, 혹은 묘한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존재 비율이 보통의 사이클로헥세인에서보다는 액시얼의 배치도 훨씬 많은 녀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그걸 바로 아노머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주로 글루코파이레노우즈 타입의 화합물에서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치환기가 액시얼에 위치하는 게 불리하고 이코토리얼이 안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노머리 이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어떤 특수한 구조에서는 오히려 치환기가 액시얼 위치에 있을 때 더 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더 안정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치고는 꽤 큰 비율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37.3%면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이거 느낌 잘 안 오시겠지만,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물건 30% 세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물건 할인 가격 30%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37% 할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그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7%가 물론 안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배워보자, 이런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이클로헥세인의 치환기가 뭐 그냥 메틸 그룹은 아니고 뭐 이런 메톡시 그룹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메톡시 그룹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당연히 얘가 지금 어디로 그려져 있어요? 이코토리얼 방향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고 있냐면 플립 플랩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플립 플랩 하면 여기 있는 이코토리얼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엑시얼 위치로 올라갈 수 있죠.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이코토리얼하고 엑시얼 중에 어디가 더 안정해요? 이쪽이 당연히 더 안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평형 화살표도 보시다시피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쪽보다는 이쪽 플립 플랩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 여기서 얘기했던 메틸사이클로헥세인에서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기질 구조가 묘하게 변형이 되면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어떤 치환기 인접한 탄소 자리가 산소로 치환이 되죠. 이렇게 산소로 치환이 되죠. 그럼 놀랍게도 평형화살표를 보시면 이코토리아 아니라 이런 식의 엑시얼, 이 녀석이 오히려 더 안정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형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앞서 우리가 그 글루코파이레노우즈에서 OH 작용기가 엑시얼에 있어도 37%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산소, 이 고리 내 탄소가 아니라 산소로 치환됐을 때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엑시얼의 존재가 되어도 이런 식으로 주변 산소 원자의 도움 때문에 엑시얼 존재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거나 오히려 그게 더 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아노멀리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면 왜 산소로 치환되면 이렇게 되느냐? 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뭐가 됐건 간에 산소에는 뭐가 있죠? 비공유 전자가 있죠. 그것도 몇 쌍이 있어요. 두 쌍이 있습니다. 짜잔, 짜잔. 그래서 그 비공유 전자쌍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입체 구조적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뭐 사실은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산소의 두 비공유 전자쌍 위치를 이렇게 뭐 하나는 엑시얼 방향으로 하나는 이코토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고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인접한 자리에 붙어 있는 탄소, 산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보시다시피 요렇게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뭐를 가정해 주냐면 이런 식의 탄소, 산소 사이에 핵간축을 하나 정해 주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의 핵간축 사이에 이압 요런 분자궤도 함수가 하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압이라고 쓴 이 분자궤도 함수 얘는 뭐냐면 바로 탄소, 산소 사이 시그마 결합의
엔타이 본딩 몰리큘라 오비탈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산소가 누구냐면 요 탄소하고 요 산소를 뜻하는데, 탄소하고 산소 사이 이런 결합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탄소하고 산소의 결합전자는 탄소하고 산소의 본딩 오비탈에 채워지는 거고, 그 본딩 오비탈이 있으면 항상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돼? 본딩 오비탈의 바깥쪽에 배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엔타이 본딩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empty,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채워져 있지 않은 쪽으로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공이 되면서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와 이 탄소, 산소 사이에 이 비어있는 이 반결합 오비탈 사이에 뭐? 약한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냐면 하이퍼 컨주게이션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치환기가 액시얼에 나타나면 뭐 입체 구조적으로 청력이 나타나서 불리한데, 놀랍게도 이렇게 인접한 자리에 산소가 있게 되면 이런 식의 치환기들이 있을 때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 덕에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전자 구조적 효과 덕에 오히려 액시얼 배치가 더 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단순한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치환기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이 OCH3가 액시얼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할 수 있어요. 물론 앞서 보여드렸던 글루코파이레노즈는 치환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치환기들이 입체장이 잔뜩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노모릭 이펙트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입체장이 커서 실제로 얘가 액시얼로 존재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환기가 별로 없는 경우에서는 아노모릭 이펙트가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액시얼 배치가 더 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아노모릭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탄수화물 구조에서 종종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때 이런 식의 이론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